지난주에 그 주간 야구라 때 장순아 그 은퇴 전에 그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얘기를 듣고 브라쟁이 분들이 좀 글을 좀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좀 소개해드리려고. 먼저 올라온 댓글 중에 스마일 하우스님이 올리셨어요. 직장에서 퇴직당하고 1년간 준비하여 29살에 회사 차려 앱 서비스 하던 중 오류로 서버 다운 사고가 터지면서 혼자 사무실에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스마일 하우스님이 거의 동년배신 것 같은데 동년배인 것 같아요. 네. 엄청 펑펑 우신 적이 있었나봐요. 96년대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니까 똑같죠. 저하고 똑같죠. 눈물이 날라. 눈물해요? 그리고 또 김성형님께서 네. 장순아 부상당하고 울었던 얘기 너무 덤덤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덤덤하게 느껴져요. 내가 다 속상하네. 그때 이제 야구하면서 진짜 가장 세게 울었던 것 같아요. 야구장에서. 야구장에서 못 보면 울잖아요. 네. 뭐 2009년도 한국 시리즈 그 나주환 선수의 끝내기 홈런 나올 때 기뻐서 울었던 거. 그때도 울었거든요, 사실. 엄청 울었잖아요, 선수들 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기쁨의 눈물이었고, 2015년도는 진짜 그 준비한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때가 이제 KT 위즈가 처음으로 이제 1군 부대에 진입할 스프링 캠프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박경수, 뭐 이대영, 뭐 저 박기혁, 뭐 이런 선수들 진짜 손 다 장났거든요. 이제 그런 어쨌든 시련을 다 겪고 지금의 장순아는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닌가. 아니, 왜 그러냐면 이 댓글을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런 멘트를 먼저 던졌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장성호 해설위원은 상당히 현명하면서 똑똑하신 분 같습니다. 본인의 중계, 복귀, 타 중계는 음소거한다는 부분에서 감탄만 했네요. 아내분이 장성호 위원을 잘 만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으신 분으로 느껴집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잘 만났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를 캡처했어요. 이거 좀 뭔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갖고 예. 진수님께서 장성호 위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제가 올린 거라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어쨌든 때문에 이 장순아가 얘기한 것들은 제가 진짜 보증하는데 다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맞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야구 방송국 쪽에 제가 얼추 보니까 한 해설위원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는 그냥 자꾸 편가르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거는 들을 때 어떻게 들으시면 좋냐면 다 살아온 길이 다릅니다. 그렇지. 다 살아온 길이 다르고요. 야구를 느끼는 것도 다르고. 야구를 느끼는 것도 다르고 보는 시각도 다르고. 야구를 처음 접했던 포지션도 다르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동안 했던 포지션도 다르고 어떻게 프로야구 생활, 어떻게 아마추어 생활, 야구 생활이 다 다릅니다. 30년이. 그렇지. 그렇죠. 그냥 똑같은 애들이 나올 수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그것도 해설 정답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정답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네. 근데 말을 좀 잘할 수는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방송을 들으실 때, 저 선수가 저렇게 걸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쟤는 해설 잘한다, 해설 못한다. 사실 이거는 저는 그냥 편가르기 같아요. 맞아요. 그냥 다 삶이 우리가 다 강캐랑 저랑도 다르듯이. 맞아요. 30명의 해설위원 모두 다 다른 야구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자기만의 내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들으면 누군 잘하는구나, 누군 못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저 사람은 저렇게 야구를 바라보는구나, 저런 야구기를 걸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오히려 야구 보는 데 있어서 더 집중이 될 것 같아요. 재밌게 볼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캐스터들도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보다는 각자의 좀 개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이 캐스터는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분석적이고 냉철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계 때 막 지금도 좀 많이 아쉽지만 더 좀 재밌게 해볼 걸 뭐 이런 생각 좀 많이 했거든요. 저도 사실 그래요. 네, 좀 재밌고 뭔가 좀 편안하게 다가가면서 약간 좀 버라이어티 느낌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중계를 이제 딱 마치고 나면 피드백이라는 게 바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 저놈의 개들이 듣기 싫어 죽겠네 뭐 이제 이런 거 받으면 이제 그 다음 똑바로 중계를 하라. 그 다음 중계를 이제 소심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굳은 심지가 사실 필요해요. 맞아요. 자기만의 색깔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네. 일단 주변의 어떤 그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어떤 그 해설 딱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꿋꿋이 저는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재작년에까지 밀고 있었던 이걸 조금 더 밀었어야 되는데 오동아! 그거는 잘 잘라줬어요. 이게 좀 더 밀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저는 즐거운 방송을 추구하는 아나운서이면서 캐스터면서 유튜버이기 때문에 항상 즐거운 방송 했으면 좋겠고, 전 이 대목에서 가장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내분이 장성호 의원을 잘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도 부정하고 근데 있습니다. 너무 좋게 써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점만 써주신 것 같아요. 제가 나쁜 점이 그래도 많은데. 진짜 형수님이 유니세프세요. 유니세프. 진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불필요한 멘트. 아, 정말, 네. 달인. 한 불달, 분이, 불달. 한 분이 희생하신 거예요. 한 분이 한 사람을 살렸어요. 진선미 여사, 파이팅! 야구로! 라든다! 야, 댓글! 자, 어떤 댓글들이 좀 올라왔는지 질문부터, 우리 야구의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맨스카이님께서 커뮤니티에서 다른 프로 스포츠 임금체불 관련 글을 보다가 프로야구는 임금체불 시 자동적으로 해당 선수 FA가 된다는 댓글을 봤는데 정말 그런 규정인지 궁금해요. 이거는 규정이 있는지 제가 없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네. 예전에 2015년도에 네네. 그 축구에서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그때 그 재정이 안 좋아가지고 2달 정도 그 임금이 밀린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죠. 근데 이게 축구에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3개월을 밀리면 그 임금을 못 받은 선수가 자동적으로 FA가 돼서 다른 팀과 계약을 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규약에. 네. 근데 야구는 임금체불이 일어난 적이 예전에 뭐 쌍방울? 네, 쌍방울. 옛날에 뭐 헤타 타이거즈도 부도 나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당 당사자잖아요. 근데 그때는 임금체불이 없었어요. 아, 그때는 그 지금 그때 없었는데 혜택 네, 다 지불됐어요. 근데 쌍방울이 이제 FA IFL 부도가 났을 때 임금체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선수들이 옮기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도가 정확하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경호한테 전화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에 제가 정확하게 이게 쉬는 날이라 연락을 하기가 미안하지. 네, 다음 주에 한번 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데 축구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YJ님께서 3피트 라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최근에 기아 하나 경기 중 노수광이 3피트 라인 위반으로 아웃됐습니다. 근데 장승환님 라인만 바꿔 뛰어도 3피트 아웃이 되는 건가요? 그게 번트 타구였기 때문에 아마 이 노수광 선수의 마지막 발이 안쪽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네. 3피트 라인을 심판이 적용을 시킨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화면을 봤거든요. 저도 봤어요. 근데 제 마지막 발이 근데 이게 송구 자체가 약간 안쪽으로 말렸어요. 그러니까 노수광 선수가 달려오는 쪽으로 이렇게 말리다 보니까 네. 송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냥 아웃인데 이게 송구가 약간 안쪽으로 미뤄지다 보니까 노수광 선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발이 안쪽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송구가 안쪽으로 말리다 보니까 노수광 선수의 그 마지막 발 안쪽에 딱 들어갔던 게 3피트 라인을 위반이 딱 보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윌리엄 림께서 올리셨습니다. 특히 일본 투수들은 러닝으로 야수 선수를 가볍게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장 의원님 선수들에는 러닝을 많이 뛰었을 것 같은데 많이 뛰었어요. 지금은 러닝이 구시대적인 훈련이라 생각해서 많이 안 뛰는 걸까요? 그 러닝을 뭐 경기 전에 뭐 짧게 뭐 5개, 뭐 30m 5개, 뭐 7개 이렇게 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타격 슬럼프가 오게 되면 폴대폴이라고 그러죠. 네, 폴대폴을 한 5번 왕복 아니면 7번, 많게는 10번도 뛰어요. 네. 아니면 경기 끝나고 뛰든가. 네. 근데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를 늘 뜁니다. 근데 장거리를 많이 뛰는 딱 그 시기가 언제냐면 던지고 난 다음 날. 그러니까 자기가 선발 등판한 다음 날 러닝을 좀 많이 뛰거든요. 계속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김민식 감독님도 얼마 전에 그 인터뷰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투수들이 밖에서 러닝을 안 뛰고 러닝머신을 뛴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떤 문제예요? 근데 밖에서 뛰는 거, 뛰어보시죠 알잖아요. 밖에서 뛰는 것과 러닝머신은 완전 다른 느낌이죠. 느낌이 좀 다르긴 하죠. 네.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자리에서 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래 패들이 돌아가는 거고. 근데 러닝은, 밖에서 뛰는 러닝은 자기가 앞쪽으로 뭔가 중심을 줘야 되거든요. 지면 발발을 해야지. 네. 그리고 러닝머신에서 뛰는 것과 밖에서 뛰는 거는 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투수들은 될 수 있으면 러닝머신을 뛰는 것보다는 밖에서 러닝을 뛰는 게 오히려 밸런스 잡는 데 저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민식 감독님이 지적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실제로 많이 봤어요. 유희관 지금 위원도 선발 투수 던지고 나서 다음날 엄청 많이 돌더라고요. 네, 많이 야구장을 계속 뛰고 기본적으로 30분 이상은 뛰는 것 같아요, 투수들이. 그리고 양현종 선수도 보니까 많이 뛰어요. 뛰고 계단도 뛰고. 네, 맞아요. 계단도 뛰고. 네. 보니까 100승 이상 던진 투수들은 러닝을 많이 뛰는 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구나, 러닝이. 근데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죠. 자, KD님께서 하나 기아전에서 나왔던 3루상에서 주자가 리드포 가져가는 상황인데 주자가 투수를 자극하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수 옆에서 룰을 정했다고 김선빈 선수가 하나치게 항의 문의를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1루에서 주자가 리드하는 것과 3루에서 어떤 부분이 다르길래 이런 이슈가 생겼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봤는데 이게 문현빈 선수였을 거예요. 문현빈 선수가 3루에서 이제 김기훈 선수가 마운드에 있을 때 뭔가 이제 3루 주자들이 투수들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려고 막 뛰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걸 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하죠. 이제 경기가 끝나고 이제 김선빈 선수가 이제 정우람 선수에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선수 옆에서 선수들을 자극하는 행동 중에 이런 것도 있지 않았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물어본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합의를 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이거는 그냥 경기의 일부분이거든요. 뛸 수도 있는 거니까 실제로 뛸 수도 있는 이런 거고. 걸 합의 보면 그러면
그럼 도로 나가서 아니 저기 주자 나가서 1루 나가서 이것도 안 되겠네. 리드하면 안 되겠네. 안 되죠. 아, 이거 네, 이런 걸 하면 그러니까 자극적인 행동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점 차이가 많이 났을 때 네? 도루하거나 네? 기스펀트 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극되는 불문율을 깨면서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저는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자극들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들은 무슨 과도한 슬라이딩이라든가 네, 네. 다리를 막 들고 들어가는 그건 아니죠. 네. 입으로 볼 들어갈 플레이 때. 할 때 네. 그런 것들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상대방을 자극하는 거지 경기가 타이트한 상황에서 3루 주자가 투수들을 헷갈리기 위해서 막 주루풀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거는 합의를 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네. 합의를 봤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세 번째, LG의 약점은 뭔가요? LG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올 시즌 누가 우승할 것 같냐고 물으니 예상보다 LG라는 대답이 적네요. 지금 선발이 사실 약하다고 봐야죠. 지금 이민호 선수가 팔꿈치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빠졌거든요. 이민호. 네. 근데 뭐 김윤식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민호가 빠진 이 선발 자리도 약점이라고 봐야 되고 지금 홈런이 아마 LG가 가장 적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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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런 장타가 안 나오는 것도 걱정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실책이 좀 많아요, LG가. 거기에다가 지금 고우석도 아직 안 돌아와. 고우석은 아마 다음 주에 돌아올 다음 거예요. 주 돌아오고. 다음 주에 돌아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유강남과 박동원 FA 금액 15억 이상 차이에도 유강남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유강남 선수하고 이야기를 그 오키나와 캠프 가서 잠깐 나눴는데 롯데에서 콜이 왔고 다른 팀에서는 콜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유강남이 LG 아니면 롯데였는데 근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롯데만 외부에서 네, 롯데가 이제 다 그때 그 시기에 뭔가 이제 굉장히 남아야 되나 마야 되나 이 선택을 할 시기에 롯데에서 이제 영입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롯데를 선택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강남 선수가.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래도 한 3, 4팀 정도 유강남 선수를 원하는 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좀 적어서 좀 의외였어요. 네. 아니 그런 면에서 맨 밑에 보면 은별이의 타점 페이스 현황 저희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FA 일단 시즌 초반이긴 한데 FA로 이적한 선수들의 성적을 좀 봤을 때 이 최은성 선수는 정말 좀 좋은 타격 지표와 타점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홈런 세계 17타점이거든요. 야. 타율도 4할이고 출루율 4할 8푼, OPS가 뭐 1.123이니까 WRC 플러스가 226입니다. 타선을 이끄는 선수가 지금 최은성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데려왔겠죠. 근데 진짜 충분히 몸값에 걸맞는 활약을 지금 펼쳐주고 있죠. 최은성 선수 잘하고 있고 박세혁 선수 잘하고 있는데 또 박세혁- 부상 때문에 빠졌죠. 양의지 잘하고 있고요. 양이 잘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박동원 선수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롯데의 간 선수들이 조금 이제 맞아. 유강남도 타격이 그렇게 막 시원치 않고 노진혁도 마찬가지고 한현희도 뭐 그냥 평균 정도? 예. 네, 평균 정도인 것 같아요. 평균 정도. 네. 네. 양석환 영입하려면 저희 20위는 너무 진짜 빡빡할 듯죠. 양석환이 만약에 하나를 간다, 괜찮죠. 최은성, 양석환, 노시환으로 이어지는 우타 트리오. 거기다 외국인 선수 좀 좋은 애 뽑으면 오. 괜찮죠. 나쁘지 않죠. 네. 왜냐면 김인환이가 지금 안 좋더라고요. 김인환도 지금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약간 플랫톤으로 나온 것 같고. 네네. 네. 양석환은 뭐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 대전구장 가면 뭐 최소한 20개, 25개는 뭐 충분히 때릴 수 있으니까. 그치. 잠실 쓰면서 28개, 20개 때렸으니까. 오. 최근에. 여기까지 보고 네. 승문 스탑 들어가겠습니다. 찬스나의 승문 스탑 들어갈게요. 즉승에서 물어봐서 즉승 스탑하는 장문나는 승문 스탑인데 바로 드시네요. 예. 시간은 찬스나가 워낙 이제 시간 개념이 워낙 이제 감이 좋다 보니까 45초 드립니다. 지 맘대로야. 지 맘대로. 자, 질문은 이겁니다. 야구 선수들은 왜 흰색 유니폼을 입는지. 무슨 흰색 유니폼이요? 바지도 홈팀 같은 경우 대부분 흰색 입잖아요. 원정팀이 짙은 색을 입고 슬라이딩도 하고 막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흰색 유니폼을 입는지에 대해서 45초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유니폼을 그러니까 홈 원정이 다르잖아요. 근데 네. 이제 홈팀에 있을 때는 상대 원정팀하고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홈이니까 밝은 걸 입고 원정팀이 어두운 걸 입으니까 네. 밝은 걸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원정팀은 회색입니다. 네네. 그런데 하나 같은 경우는 홈에서 하얀색에 주황색 유니폼을 입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하얀색을 입니까? 네? 왜 하얀색? 왜 하얀색을 입냐고요? 슬라이딩도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는 이제 구단이 결정할 일이지 제가 그건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유니폼은 홈팀은 밝은 색을 입어야 된다는 거를 그 KBO 리그 규약 그 유니폼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땡 일단. 땡! 일단 땡에서 맞히긴 했는데 40초를 맞히셨네. 진짜.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왜 야구 선수들은 하얀색 그 유니폼을 KBO에 있죠. 아니, KBO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야구의 역사에 있더라고요. 야구가
시작된 시기 1890년대인가? 그때 신사들만의 스포츠였대요. 그러니까 셀러리맨들, 소위 말하는 우리 화이트 칼라들의 스포츠다 보니까 그래서 흰색으로 유니폼을 위아래로 입었다고 합니다. 그거 우리가 1890년대 살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 그래서 장선아가 어쨌든 간에 그치? 전 틀릴 줄 알고 했는데 일단 시간을 맞추셨는데 그래서 흰색 유니폼을 입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최초의 그 유니폼이 탄생된 거는 그 신시내티 레즈 그게 첫 유니폼이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지금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역사와 전통 때문에 그렇게 입는 건데 왜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다 흙바닥 되고 막 슬라이딩하면 여기 다 막 색깔 막 바꾸는데 왜 이렇게 흰 바지 입고 맨날 왜 흰색 입고 하는지. 야구 선수들이 흰 바지잖아요 대부분.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자기가 물어봐놓고 자기가 답변을 준비할 거면. 아니 장선아가 좀 알고 있나? 그리고 질문집다 뭐 너무 있잖아. 예. 요즘 예. 이상한 쪽으로 자꾸 새는 것 같아요. 이상한 쪽으로 셉니까? 네. 어디로 셉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좀 네네. 우리가 예. 그 다른 분들도 네. 듣는 분들도 좀 지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좀 준비해서 하고. 이제 가끔 이제 히스토리를 하나씩 했는데 왜냐면 저도 솔직히 이제 한 2년 하다 보니까 별로 없는데 그럼 업스테 질문 듣다면 그냥 하여튼 저희가 유소년 발전 기금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더 또 재밌는 질문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시간은 기가 막히게 맞추시네요. 아 저 괜히 스나이퍼가 아니었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야구로 만든다. 데코라.